이 시간에는 회의 규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결회의가 있습니다. 총회, 임시회, 이사회, 이런 의결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결회의는 1258년에 영국 헨리 3세 때 초보적 단계로 생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쭉 발전되어 오다가 1876년 헨리 로버트가 제정한 로버트식 회의 규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나 프랑스, 영국, 독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로버트식 회의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항은 정족수 원칙에 대해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재석 과반수, 재적 과반수, 총다수결. 약간씩 혼란스럽죠? 한두 글자의 차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 정족수, 회의 정족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는가 없는가, 대개는 과반수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정관에 별도로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또는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하나의 안건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정족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재석 과반수 의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두고 하는 용어이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참여한 숫자가 과반수를 넘는가 안 넘는가, 반면에 재적 과반수는 현재 참석해 있는 회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를 얘기합니다. 회원이 50명입니다. 25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될 수 있다. 회원이 50명입니다. 25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석 과반수 의결. 25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은, 이런 의결 방법은 재적 과반수 의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총다수결이라는 것은 회원이 몇 명 앉아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권을 하고 단 한 명 또는 두 명만 찬성했다.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의 찬성 숫자에 따라서 재석이나 재적에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다수결. 이상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재석, 재적 과반수 의결, 총다수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7단계죠. 개회선언, 의장 인사, 전 회의록 승인을 받은 다음 회무회계위원회 보고를 얘기하는 보고사항, 의안 보고 및 채택, 제일 중요한 의안 심의 과정을 거쳐서 폐회로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회의 용어 가운데에서도 동의, 제청이라는 용어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명만 동의안을 내서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말입니다.
차기 회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호천을 했습니다. 저는 홍길동 회원을 차기 회장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진행하는 사람 물어보겠죠. 제청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제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길동 회원이 차기 회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제청이 있으면 성립.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안건을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안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다. 동의와 제청에 대한 기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의안 처리 과정인데요. 하나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면 제안 설명, 두 번째 질의응답, 세 번째 찬반 토론 및 수정 과정을 거쳐서 네 번째 표결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이 동의안 처리 과정이 전체 회의 진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의안 처리 과정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